내용을 잠깐 보면은 29일이죠. 새벽 3시 네.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보통 이제 FOMC가 열리면은 사실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그거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금리는 너무 당연하게 동결이고 그 지금 어떤 언급 이 가능성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안 할 거야. 당연스럽게 안 할 거야.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다 분위기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다 맞춰진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3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려요.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인데 질문이 사실 칼 같지만은 파월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스러운 대답만 할 거예요. 뭐 고려하고 있다도 아니고 고용 확인해야 된다. 고용 확인해야 돼. 아직은 아니야. 고용 확인해야 돼. 시장이 아직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내용이 아직까지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접어뒀다고 생각 안 해. 얼버무리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자, 매파적이라는 거는 매파적인 6월 회의 이후라고 평가를 해요. 자, 우리가 매파적이라는 건 이제 돈 푸는 걸 줄이자. 자, 비둘기는 뭐예요? 돈을 풀자. 이 뜻입니다. 자, 6월 회의가 매파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를 조금 앞당겼어요, 사실.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파적이라는 시각을 내보냅니다. 시장은 매파적인 6월 회의 이후 7월 회의를 통해 테이퍼링은 공식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엄습하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지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저는 오히려 이제 전자랑 후자를 나눈다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연 쪽에 얘기를 많이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어차피 지금 이제 잭슨 홀 회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7월 회의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회왕님 하고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 증시는 언제 떨어질까요? 미 증시는 언제 떨어질까요? 미 증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확실한 큰 조정폭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조정폭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확실한 조정폭이 드러나는 시기는 미국채 금리 급등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 금리 급등. 미 국채 금리 급등. 네. 그러니까 그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그 기준을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퍼센트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 수치로 보면 좋을까요? 수치보다는 사실 이제 갑작스러운 급등 시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라고서 좀 판단하는 게 기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네. 잠시만요. 화면 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위험 신호인데 그 수치보다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미국채 금리가 사실 여러분들 최근 안정화에 굉장히 들어갔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채 금리인데 여러분들 최고 1.7320%부터 1.2%대까지 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현격히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왜냐면 원래 슈퍼 부양책이다 뭐다 해갖고 4조 달러 관련해서 하면은 국채 발행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조로 줄였단 말이죠. 1조, 2조, 1.5조. 그러면은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려면은 이 급등이 따라야 돼요. 급등이 따라야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세가 들어갑니다. 지금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15,000 레벨링에서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안 올라가서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면은 증시에 위험 자산에 돈이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증시가 위에서 계속 버티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상은 한번 해봅시다. 자, 테이퍼링이라는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테이퍼링이란 뭐냐?
채권 매입 축소다. 쉽게 얘기해서 연준이 덜 사는 걸 뜻해요. 연준이 올해 10억만 샀으면 다음 달엔 9억 사고 다음 달엔 8억 사고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지금 국채랑 이제 MBS 채권을 페드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총 규모가 1,200억 달러인데 다음 달에는 1,100억 달러, 다음 달엔 1,000억 달러, 다음 달엔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자, 이 뜻은 뭐냐?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진다. 그럼 채권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자, 그 뜻은 또 바꿔 말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 하락 요소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요소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시장이 저레벨링으로 구성되는 거는 오히려 페드 회의가 열리고 나서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떨어질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 잭슨홀 회의 기준점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업 고용 지표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저점이 나왔어, 고점이 나왔어라고 판단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 포인트가 나와버려요. 근데 그때 증시에 어떻게 보면 조정점을 맞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준이 굉장히 어렵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유동에 대한 시장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제 상위 종목 가지고 한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 포인트 가지고 나스닥 전체에 대한 시장이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고점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맴도는 이유는 돈이 쏠리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야. 왜냐? 돈이 갈 데가 없거든. 지금 미국 우리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기준으로 올해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계획 발표를 어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23년도부터 나올 것이다라고서 예측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돈이 돌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죠. 사실상 돈이 돌 수 없는 구간이. 제가 저번에 역레포가 쌓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무슨 뜻이냐? 페드에 다시 돈이 돌아가고 있는 현상도 펼쳐지는 거예요. 돈이 돌 데가 없으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지금 시장의 상황이에요. 증시는 고레벨링이고, 그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돈이 계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에 대한 조정세를 들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건 지금 당장 국채 금리 급등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 급등이 일어나면은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자본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정권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지금 저금리죠. 저금리입니다. 상대적으로 1.2577% 현재 기준입니다.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저레벨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앞으로 한 달은 유지될 거야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한 달 뒤에 뭐 있지? 잭슨 웨이 있죠. 그 이유를 봐야 돼.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포인트. 그 뜻은 뭐냐면 잭슨 홀웨이 기반으로 어떤 증시에 대한 변화 포인트가 가능성이 시사가 될 수 있다라고서 좀 측정할 수 있는 거죠.